김성한 평론가께서 여러 가지 문제 지적하셨잖아요. 뭐 공복으로서의 의식, 공복이 아니고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저는 있는가. 대통령이 어떤 자리인가에 대한 인식도 없고요. 제일 큰 문제는 저는 듣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들어야죠. 근데 뭐 이야기를 하면 혼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게요. 이 경청할 때 경자가 기울일 경자예요. 경사 뭐 이런 경. 존경하는 그런 경이 아니고. 몸을 기울여서 이렇게 듣는 거거든요. 몸을 기울여서 들어야 진짜 경청인데 듣지를 않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쓰신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이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경청에 관해서 이렇게 쓰신 게 있는데 제가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화는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말을 잘 듣는 것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대화의 요체는 수사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심리학에 있다.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때 비로소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은 대화의 실격자요, 인생의 실격자다. 또 이런 말도 하셨어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나를 두고 하는 말이다. 과거에 나 혼자 말 다 했다. 심지어 손목시계에 또 화장실에 침묵이라고 써 붙여놓기까지 하면서 말을 자제하려고 했다. 남의 말을 듣고 사람을 격려하는 것, 내 자랑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람이 낙심했을 때 용기를 주는 말을 많이 해야 한다. 이것을 기술적으로 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문장에 저는 참 꽂혔는데 이렇게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김대중 대통령처럼 막 손목시계에 화장실에 눈에 보이는 데마다 침묵이라고 써놓고 오늘은 말하지 말고 듣자라고 해도 잘 안 되는데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듣질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듣질 않는데. 들어야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알게 되고 눈물이라도 흘리죠. 함석헌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눈에 눈물이 어릴 때 그 렌즈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보인다. 듣질 않는데 뭐 그 사람이 아픈 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불난데 갔으면 시장 상인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야지요. 거기 뭐 재난특별지역 선포하는 거 그게 답니까? 200명이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가서 그래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러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 불난 화재 현장을 한동훈이 만나는 세트장으로 이용해버리고 그냥 가버리면 됩니까?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왜 하려고 했어요? 그냥 권력이니까 막 달려가는 건가? 아까 장 소장이 얘기했었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해주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홍보해주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했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이미 제왕적 대통령이 됐구나. 이게 청와대 들어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니까 국방부가 그 군인들이 옆에서 지켜줘서 그런가? 더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자원들을 사실은 중복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은 청와대 그냥 있었으면은 낭비되지 않았을 돈, 그게 뭐 최대 1조 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합참 옮기는 비용까지 따지면은 그 비용을 자신의 소신을 위해서 쓴 거예요. 국민들은 반대했거든요. 대체적으로는. 근데 좀 더 준비해서 천천히 가도 되니까 일단 청와대 들어가서 그리고 준비해가지고 용산으로 옮겨라. 이 의견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일 합리적이었고 대세였다고 보거든요. 근데 청와대 한 발도 안 들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대통령
준비 사무실 있잖아요. 그 사무실도 바깥에 뭐 차 갖다 놓고 뭐 그런 일까지 벌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실 가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바뀌지 않았잖아요. 소통이 달라졌습니까? 오히려 더 소통을 안 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통 문제 가지고 그 도대체 1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20일이 넘도록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뭐 얘기가 길어지면 하는 말씀만 김대중 대통령 말씀하셨으니까 외환위기 때 엄청난 고통이었잖아요. 정말 길바닥에 나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았고 날 울고 그 막 내 같이 동고동락하던 같은 동료들을 내보내는 이 아픔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거에 첫해 뚜렷한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금방 뭔가 확 달라지는 걸 내놓지는 못했어요. 근데 국민들한테 나중에 뭐 여러 지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금부치라도 모아가지고 이거 빨리 갚아버리면은 우리 다시 금방 벌떡 일어설 수 있다. 희망을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진짜 대한민국이 저력 있는 국민이라고 평가받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진짜 그렇게 가지고 벌떡 일어섰어요. 한 2년 만에. 근데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국민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그 국론을 모아갔습니까? 오히려 야당 대표 뭐 이 범죄자 취급하고 안 만나고 통합이나 화합 얘기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대로 그냥 가겠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잘 가는 것도 아니었고 지금 양쪽 축소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이거 지금 겪지 않으면 안 될 일인데 이거 겪으면은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면 허리띠 바짝 졸라맸다가 한 2년쯤부터는 이제 푸고 막 국민들이 나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고통이 제가 볼 때 3년이 갈지 언제 갈지 더 모르겠어요. 국민들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니까 점점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거든요, 지금. 불안한 거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됐다고 해가지고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까지 증시 부양 정책 내놓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요. 주가가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리스크가 곧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되고 경제 위기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은 명품 가방이나 쳐받아 먹고 거기에다가 또 작년에 해외여행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그 비용이 578억인가? 그렇죠. 그랬죠? 근데 문제는 해외 순방 가가지고 오히려 나라 망신을 시켰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엑스포 그 뭐 될 것처럼 그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유치가 실패한 것도 국민으로서는 속상하지만 마치 될 것처럼 사방에 떠들썩하게 다니고 그래놓고선 그렇게 참패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속상한 거고요. 또 나토 갔을 때 정말 이제 해외 언론에 나와서 나라 망신된 게 김건희 여사가 그 와중에 여러 명을 수행하고서 명품 쇼핑을 했다라는 논란이 해외 언론에 떡 실린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야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그 뭐 안보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금 수혜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이 국민 세금으로 저기 가가지고 쇼핑이나 하고 다녀? 그것도 해외 언론에 딱 실려? 라고 하니까 이게 국민 혈세를 써서 해외 나가서 나라 망신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진짜 국격을 높이고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더 화가 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는 정말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전하는 참모가 아니 이렇게나 없습니까?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나가지고 물러나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보도 보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뭐 대통령실이 당무 개입한다는 논란을 오히려 대통령실이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렇다 보니 지금 야당에서는 선거법으로 고발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통령실이 국민의 여론이라던가 국민의 마음에 담아서 일을 해야 생각해야 되지. 맨날 해외 놀러 다닌다 그러고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감싼다라고 이런 의혹이 나가는 거는 정말 국격을 떨어뜨리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는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기네스 신청하면 좋겠어요. 등재 신청. 어떤 걸로? 이렇게 많은 해외 정상들하고 짧은 기간 동안에 다 만난 지난번에 거. 기네스 얘기를 그것도 자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짧은 시간 애국 전상 뭐 네. 만나는 거를 그걸 자랑이라고. 그렇게 해놓고 29표 받았잖아요. 29명 넘게 만났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29표는 받겠다는 얘기 조롱이 왜 나오겠습니까? 외국 나가서 이렇게 뭐 해외여행하고 명품 쇼핑하고 578억씩 쓰는데 나사에서 위성을 쏴주겠다고 큐브 위성 넣어서 쏴주겠다고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게 79억인데 79억이 없다고 나사에서 제안한 이걸 특급 제안이라고 과학계는 평가를 하는데 그거를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R&D 예산은 축소하고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남자친구 상식이님, 앵커님 입 아프시겠어요? 그렇게 말해도 안 들으니. 입 아픕니다. 입 아픈데 그래도 해야지요.